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썩 즐거운 뉴스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즐겁지 않은 일들만 잔뜩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정부 조직법이 이제 40 며칠 만에 또는 정부 출범 이후 이제 3주 만에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지만 사실 그 내용을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제 그런 그 얘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누더기가 되었다, 걸레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빨이 빠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빨이 빠졌다기보다 피아노를 치라고 해놓고 피아노에 도미솔 요 건반을 빼놓은 거예요. 그 아주 기본적인 의미인데 도미솔을 빼고 피아노를 건반 여러 개 있는데 3개만 뺐으니까 연주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연주가 되나요? 도미솔을 아주 기본 음을 3개를 딱 이빨을 뽑아버리면 피아노 연주가 안 되죠. 도미솔이 없는 피아노 연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반올림 음계 하나 뽑아버리면은 연주가 안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조직을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그 조직의 내부의 어떤 통일성,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조직으로서 가동이 되려면 내적인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일성이 잘 보장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걱정이고, 근데 사실 미래부에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래부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끝나면 다음 정부에서 아마 미래부를 또 조직 개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미래부로 남을지는 몰라도 아마 미래부가 이제 이름은 ICT 전담부서로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ICT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이제 이런 겁니다. 정보 인포메이션 앤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죠. 그 정보 통신 기술에 관한 이제 그런 통괄적인 정부 정책 조정부서로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미래보란 이름이라 또 기능 이런 게 또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든 박근혜 정부가 이제 고집을 하고 또 이제 부분적으로는 또 이제 그렇게 조직을 끌어모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당성도 있죠. 그래서 이제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다 해서 이제 방통융합을 위해서 만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민주당이 아주 독소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해주는 대가로 여러 가지 이제 독소 조항을 많이 넣어가지고 사실은 보면 도미솔 음계를 빼고 연주를 해봐라. 우리 다 합의해준 거다. 뺀 건 3개만 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양보를 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제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도미솔 빼고 어떻게 피아노 연주를 하란 말이냐 하고 이제 분노하게 돼 있는 그런 그 정부 조직 개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부 미래부 정부 조직 개편 이걸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민주당 이제 합의를 완전히 보게 된 이번 그 박근혜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을 보면 아주 여러 가지 또 다른 독소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원을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것은 이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또 이제 중소기업청 또 감사원 조달청이 청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은 이제 기업 담합이라든지 대기업 그룹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는 이제 전속고발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속고발권을 풀어서 조달청, 감사원, 중소기업청도 기업 간 담합이라든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이런 것을 고발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공정위원회에다가 고발해 달라고 통보를 하면 공정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쿠션을 거치기는 하지만 전속고발권이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권 체제는 무너졌죠. 그 다음에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새 정부가 지금 출범하기가 무섭게 소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조달청, 감사원, 중기청 이런 청들이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듯이 소위 기업 활동에 대한 견제와 고발 감시 체제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회 전체가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와 고발 체제를 구축하는 데 돌입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벌써 이제 새 정부 경제민주화 슬로건 달고 정부 출범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조만간 이
그 대규모 가맹점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이제 규제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시에 이제 참여연대하고 민변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또 이 SPC 그룹이죠. 파리바게뜨 하는 SPC 그룹을 대상으로, 파리바게뜨가 이제 여러 이제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이제 던킨 도너츠도 있고 뭐 몇 개 있습니다만은, 베스킨 라빈스도 있고 파리바게뜨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대규모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SPC 그룹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하겠다 하고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그 가맹점들은 집단 소송을 우리가 대신해 줄 테니까 여러 가지 불공정한 거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신고를 해 주시오 하고 이제 지금 센터를 열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전체가 전방위적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감시에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말하자면 사회 전체가 대기업의 경영활동 또는 기업의 경영활동 일반에 대해서 감시하고 고발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완비가 됩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회장부 조작 이런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만은, 지금 그 경제민주화의 제일 신난 조직이 경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전담부서도 만들고, 어떻든 이 법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경찰이 경제민주화를 철저하게 하는 말하자면 주된 부서로 나서겠다 하고, 이제 경찰이 굉장히 이제 직접 기업들을 타겟으로, 경찰은 뭐 길거리 조폭이나 강도, 도둑 이런 걸 잡아야 될 경찰들이 오히려 기업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하는 조직으로 나서겠다고 되어 있고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떼는 것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까 주가 조작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이제 금융감독 당국 이런 데서 이제 주가 조작 전담부서 만들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고, 또 이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들게 되면 어차피 이제 금융업계에 대해서는 이제 2중 3중의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있고, 금융감독원이 있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이제 다시 감독기구로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소위 뭐 쌍봉형 트윈피크다고 합니다만은, 이 서구에서 얘기하는 트윈피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감독 체제의 이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서구에도 있다 이런 이제 핑계를 대서 약간의 언어적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수법입니다만은, 예를 들어 소주 같은 경우에는 그 트윈피크라는 게 중앙은행과 정부가 감독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건데, 우리는 정부 안에서 이제 기관을 하나 더 만들기, 소비자보호원이라는 또 감토를 하나 더 만드는 목적인지는 모르겠어도, 어떻든 이제 2중, 3중의 이제 그런 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제 조직을 또 하나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이제 감시하고 규제하고 고발하고 하는 조직이 또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최수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일반 국민들이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소비자하면 다 일반 국민이죠. 들이 자기가 거래하는 기관에 대해서 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하는 검사 요청권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도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온 국민이 이제 금융기관이다 기업에 대해서 감독하고 고발하고 감시하고 검사를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기업 활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보고, 예비 범죄 모의죄, 예비 금속과 같은 이제 이런 일종의 일련의 이제 활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이제 지금 지하경제에 대한 양성화 이런 것도 나와 있잖아요. 그 지하경제 양성화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것도 제가 그 화요일자 3월 19일자 칼럼도 쓰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이런 레토릭 속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모순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정부가 채찍을 휘둘러야죠.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려면. 그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자는 슬로건 자체가 굉장히 정의론적 또는 투명한, 말하자면 어떤 균등성,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장치입니다만은, 어떻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이제 채찍을 휘두르게 되고 고발하고 조사하고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거, 또는 조세 탈루범을 잡는다는 거, 주가 조작을 잡는다는 거, 기업 불공정 거래를 규제한다는 거, 또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 또는 중기청 감사원 조달청에 기업에 대한 고발권 행사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일제히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 사회가 이게 제대로 경제가 굴러갈 것이냐고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걱정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장사꾼도 경찰관이 옆에 와서 서 있다 그러면 장사를 하기 어렵죠. 그 죄 안 지으면 될 거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얘기입니다만은 세상살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세만 하더라도 탈세가 어디까지 탈세고 어디까지 절세냐 또는 어디까지 성실한 납세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직원의 옆에 와서 장부 정리하는 것 자체를 키핑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식품 의약품 안전처로 성격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데서 식당마다 와가지고 야 식당이 조리하는데 제대로 깨끗하게 조리 안 하고 검사원이 옆에 와서 붙어서 있으면 제대로 된 요리가 나오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죠. 그건 깨끗하게 만들면 될 것 아니냐는 게 얘기지만 조리사가 요리를 하는데 그 옆에 와가지고 야 모자를 제대로 쓰냐 바로 써라 단추장 가라 침 함부로 뱉지 말고 얘기하지 마라 뭐 앞에 어떻게 하라고 옆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나와서 서서 또는 구청에서 직원이 나와서 서서 조사한다 고 하면 그 요리사가 제대로 요리가 되지 않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아주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전방위 감시와 규제, 고발 국가 증후군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저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치주의냐 하고 하면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법치주의의 골격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적 자치의 영역, 예를 들어서 아까 프랜차이즈 고발 얘기를 하고 집단소송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제 상식으로는 만일에 SBC를 집단소송으로 걸고 그 집단소송을 어느 판사가 합법적이라고 받아들여준다면 나는 이거 사적 자체의 원칙의 중대한 위반이고 계약자유 원칙이 위반된다고 봅니다만은 말하자면 사적 자치, 경제 활동할 자유가 보장되는 게 법치의 골자이지 단순하게 어떤 법규를 형식적으로 그 잣대를 들이대서 무제한적인 감시의 망이 만들어지고 사회적인 규제와 감시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법치주의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분위기가 묘하게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하경제를 줄인다. 그럼 1,000만 원 이상의 그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 그러는 것인데 1,000만 원 이상짜리 자료 들여다보려면 온 국민들을 다 불러야 되죠. 야 어디 은행에서 어느 은행으로 네가 1,000만 원을 보냈는데 이걸 소명을 해봐라 하면 온 국민이 세무서에 불려가서 이제 긴 줄을 서서 그걸 다 이제 항변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소득 증명을 떼고 그 1,000만 원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자기가 떼서 내야 되죠. 자,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일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은 경기 회복을 원한다.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 보자. 부동산 대책도 세우고 추경도 빨리 해보자. 이렇게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과연 이런 상태에서 경기가 살아날 거냐? 살벌한 분위기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 뭐 그것뿐만 아니죠. 뭐 고용노동부도 지금 뭐 이마트에 떳떳한 찾아가서 이제 그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건 좋지만 이마트 현장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고요. 그것은 정규직의 근로조건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온 사회가 지금 서슬이 푸르고 감시 감독의 눈길이 번뜩이는 이런 사회로 급속하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보수개혁의 어떤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보수가 개혁을 하죠, 당연히. 그러나 이런 방법이라면 이런 것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 마치 굉장히 감시국가, 마치 그 1984 비슷한 또는 스탈린 시대에 민중의 이름을 내걸고 프롤레타리아의 이름을 내건 감시국가 또는 고도의 권위주의적인 국가, 고도의 국가 우선인 그런 국가, 민간은 완전히 줄어들고 산업공상의 선비들의 국가, 그야말로 주작적 엄벌주의가 횡행하고 경제적 자유와 활발한 활기가 넘치는 활발한 어떤 경제활동은 위축되는 그런 국가, 사회로 가는 길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야, 이거는 곤란하다 하는 기분을 저는 느낍니다. 공직기강을 잡거나 사회기강을 잡는 문제하고 이런 문제는 다릅니다. 저는 공직기강 문제는 약간 역설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공직에 대해서
주요 장관들을 모조리 관료로 임명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관료들에게 관료개혁을 요구한다는 역설이 지금 생겼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주로 공무원들 출신 관료로 하여금 장관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직업관료제에 배치되는 정신이고 민주주의의 문민통치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관료 출신 장관들에게 관료 개혁을 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관료들이 아마 경쟁적으로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감시와 고발의 그물망을 촘촘히 짜고 더 채찍을 들고 민간 시장을 후려치고 더 고발을 하고 발본색원하듯이 경제활동을 빼내고 적출하고 하게 될 거다. 마치 그것이 엄정한 법집행위인 것처럼 오도되고 공직이 서리발처럼 서 있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최고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상황이 이런 일종의 약간의 그 경제계는 지금 굉장히 공포 분위기입니다. 공포 분위기적 이런 상황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겠느냐? 아니, 경기 회복이 아니고 법치 그 자체로도 과연 법치의 기본 정신에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저는 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 드립니다. 어떤 것이 법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이 진정한 투명한 국가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산업계 또는 경제계 또는 기업경영계에 납작 엎드려라 하고 하는 경고의 휘파람 소리가 불고 있고 전부 엎드리고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납작 엎드리는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신규 출자나 투자는 금물이다 하지 말아라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급속히 바뀌고 있어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또 우리 사회 수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든 대통령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 너무 이 민주주의가 과잉이었고 그래서 또 법치주의가 훼손되었고 그래서 사회 전체가 먼지를 깔아앉히는 좀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그런 어떤 전환이 되는 것은 저도 늘 주문했던 일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최근의 움직임이나 계획이 소위 대중민주주의로 이렇게 온 먼지가 일어났던 사회를 차분히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순조롭게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기본 타겟이 경제계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계로 향하고 있는 이 타깃이 지금 이제 국민들이 국세청에 불려가서 세무서에 불려가서 긴 줄을 서서 소득을 세명하라 지하경제 양성한다고 긴 줄을 설지 모르지만 그 긴 줄을 섰던 사람들이 머지않아 투표소 앞에서 긴 줄을 서야 될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 굉장한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약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게 원칙적으로도 법치주의에 좀 반하는 오바다, 감시국가로 가는 어떤 그런 증후군일 수도 있다. 공무원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면 절대 그것이 법치라든지 우리가 아는 투명성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작용만 강화되는 그런 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하는 걸 느낍니다. 예를 들어 지하경제만 하더라도 세금을 더 걷는 바 지하경제가 번창한 이유가 당연히 있죠. 노동시장 유연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든지 세금이 너무 복잡하다든지 세율이 너무 높다든지 자영업이 너무 많다든지 또는 국민 부담률이 너무 높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하경제가 많아진 이유는. 그럼 지하경제를 줄이려면 이것을 바꾸어야죠. 말하자면 세금이 너무 높은 거를 좀 낮추고 세금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좀 단순화하고 자영업자에게 너무 높게 되어 있는 것의 비율을 급여소득자의 투명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고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을 유연하게 좀 바꿔주고 국민 부담률을 오히려 좀 낮춰주고 말하자면 이런 개혁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지하경제를 낮추는 방법인데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고 해서 채찍만 들고 가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해서 양성화되지 않는 것처럼 기강을 잡는 것 또는 사회 전체의 어떤 대중민주주의 먼지를 가라앉히는 것이 이렇게 급주고 경제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전방위적인 감시와 규제를 하는 것으로 그런 어떤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